아직 날리지 마시고요.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민가협 그 1000번째 목요 집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목요 집회에 와서 앞에 계신 선생님들 또 함께 해왔던 동료 선후배분들 만나 뵈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는 한때 민가협 어머님들의 영치금으로 연명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던 과거 양심수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런 멋진 저를 소개해 주실 필요는 없는데, 민가협의 역사는 이 남한 반도의 인권운동의 역사입니다. 민가협 목요 집회의 역사는 이대희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그 투쟁의 역사입니다. 1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그동안에 몇 번 이 자리를 찾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 와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그 인권운동의 역사,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역사에 함께하고 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인권 확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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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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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민가협 목요 집회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보랏빛 손수건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테고, 탑골공원도 떠올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앞에 이렇게 사진과 간단한 양력을 적은 양심수들의 피켓도 생각나실 것입니다. 우리 민가협 어머님들, 자식을 또는 남편을, 가족을 감옥에 보내고 이곳에 오셔서 그 가족의 석방뿐만 아니라 한 번 일면식도 없는 수많은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서 한결같이 지난 21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피켓을 들고 이곳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떠오르고 생각납니다. 특히 지금 병석에 계시는 임기란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는 날입니다. 어머님이 부디 쾌차하셔서 다시 이 목요 집회에서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저희들에게 다 들려주실 것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이곳에 와주신 민가협 첫 번째 목요 집회 환영 인사, 여는 말씀을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힘차고 따뜻한 박수로 민가협 조순덕 상임회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장소가 협소해서 계단을 한쪽에만 설치한 관계로 어머님이 이쪽에서 대기하고 계셨어요.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민가협 조순덕 상임회장님이십니다. 네, 김현주 사무국장님, 어머니 원고 빨리 갖고 오랍니다. 네, 오늘 천회 집회니까 좀 즐겁고 재밌게 비장한 필요 없이. 네. 제가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좀 알아들으실 수 없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무랬던 1970년대 평화와 통일을 외치는 민주인사들과 학생들, 사회의 많은 부조리에 저항하며 싸우던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스스로 문민정부를 자처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개혁과 변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양심수들은 석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상황에서 민가협 어머니들은 문민정부의 결단을 요구하며 1993년 9월 23일 1회를 시작으로 진행했던 민가협 목요집회가 오늘로 1000회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해 12월은 국가보안법도 철폐되고 양심수가 전원이 석방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21년 동안 긴 세월 1000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돌아보면 21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1000회가 오기까지 어머니들만의 결과라 보지 않습니다. 여러 단체와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민주가족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양심수가 전원 석방되고 민주사회가 오는 그날까지 작은 힘이나마 어머니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후에 다시 한번 무대를 모셔서 어머님들이 인사를 드릴 것이지만요.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수건을 머리에 쓰고 계시는 우리 민가협 어머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조순덕 어머니와 우리 민가협 어머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민가협 1000번째 목요 집회를 축하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축사를 이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주셨고 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민가협과 또 이 목요 집회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민가협 1000회 목요 집회 첫 번째 축사 해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언제나 아파하고 소외되고 탄압받는 민중들이 있는 곳이면 달려오시는 영원한 청년이십니다. 백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목요 집회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벌써 1000회에 다가섰다고 하니까 그동안 목요 집회를 이끄시라고 애쓰신 분들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이 몇 있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잡아놓은 것은 박근혜입니다. 박근혜는 이 양반들을 감옥에 넣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니까. 우리 목요 집회 1000회를 맞이해서 박근혜한테 정당으로 욕을 해야 됩니다. 천안하면서 살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못 살렸잖아. 세월호 이거 미안해. 기억이 오락가락해서 그래. 살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못 살렸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바로 박근혜 정권이 죽은 겁니다. 또
진보정당을 비롯해서 양심적인 젊은이들을 몽땅 감옥에 넣는데 진짜 감옥에 넣을 사람들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시기고 그리고 양심지수들을 탄압하고 괴롭히는 박근혜 일당을 철저하게 그 살인의 전모를 까발려가지고서 감옥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 1200부터는 진짜로 감옥을 텅텅 비우고 범죄자들로 가득 채우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힘차고 짧은 축사해주신 백현 선생님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가요 어머님들은 지난 21년간 이곳 탁골공원 앞에서 국가안보 철폐 양심 석방만 외치신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들은 비전 장기수 선생님들의 북송, 그리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셨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걸어오신 그 길이 인권운동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축사를 이어주실 분은 민가역과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이실 것 같습니다. 비전 장기 선생님, 통일광장 권낙기 선생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사회자가 오늘 일천의 그 집회는 재미있게 이야기하자고 그럽니다. 속으로 제일 좋았거든요. 우리 운동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하듯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사실 뭐 좀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우리 백현 선생님이 합축회가 다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제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전부 그 조선동 어머니도 그렇고 백현 선생님도 그렇고 다들 짧게 하셔가지고 저도 짧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시간을 내가 써먹어야 되는 것인지 좀 고민이 조금 되거든요. 본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잡으면 감동을 주든가 아니면 재밌게 하든가 아니면 짧게 해라.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저보고 축사하라 그러길래 제 고민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이게 축사할 자리인가? 참 굉장히 가슴 시린 오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내군이가 나보고 목요 집회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길래 내가 웃으면서 말은 안 했는데요. 사람도 보면 수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단체도 수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사실은 민가협의를 하는 이것은 민주화가 되어지고 양심수가 없으면 해산되어야 할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백현 선생님 말씀대로 민가협 어머님들이 쉬는 것이 아니라 더 해춘을 하실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사회자가 영식 업무를 자기 좀 살았다 그러는데 사회자가 영식 먹고 살아는 거는 저희 감옥에서 오줌 누는 시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 때문에 저를 이제 무대에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전 어머니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 목요 집회를 하면서 사실 참 반성되어진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민가협 어머니들은 지금 수십 년 있으면서 임명 어머니를 비롯해가지고 공동회장님들이 많이 거쳐 지나갔습니다. 임종석의 어머니도 계시고 하지만요. 그 어머님들은 사실 특징이 뭐냐 하면 지금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전부 출소했습니다.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가협이라는 그 조직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운동이라는 이름 속에서 단체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자리, 자기 소명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 또 그런 단체가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반성을 해봤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저도 민가협 한때는 공동회장을 해서 회의를 가보면은 처음에 전 민가협 어머니들한테 굉장히 회의를 가졌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운동하는 사람들이냐 뭐냐 했거든요. 회의를 하다 보면 한 5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는 본론을 들어갔다가 4시간 정도는 뭐냐 하면 전부 김장 담그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된장 끓이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막 이게 뭔 조직 이런 조직이 있나 하고 생각해봤는데 그 속에 묻혀있는 어머니들끼리 그 따뜻한 피어름, 그 마음, 바로 그런 것들이 어머니를 비롯한 민가협이라는 단체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독특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간혹 보면 우리 몸담고 있는 우리 조직 속에서 보면은 자기 조직에 대한 이기주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단체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높여놓고 때로는 입에 있는 씹던 밥도 자신 먹으다 넘겨주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해초를 드는 그 어머니 마음으로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목요 집회가 천해가 지나면서 횟수로 치면 21년 가까이 되어지지만은 저도 가끔 나와서 보면은 참 허전합니다. 이건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가협 사무국장과 민가협 회장님한테 조선동 어머니한테 제안을 했거든요. 우리들끼리만 형식에 거쳐가지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구호나 외쳐 날짜 제한하지 마시다. 다른 단체도 제안을 해가지고 다른 단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참석할 수 있는 이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민가협 사무국장과 어머니 그 제안했던 저 자신도 게으른 것도 있겠지만은 옳은 이야기가 경우 있는 이야기가 맥혀들어가지 않고 있는 우리 단체들 이 자리에 감옥 갔다 오신 선배님들 비롯해가지고 모든 분들 저는 오늘 청회를 드리면서 단순히 축하하고 어머님들 대단합니다 하고 칭찬하기 앞서가지고 과연 우리 운동 속에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어지며 그 그림자도 우리는 딱 밟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아협에 있는 어머니들 민가협에 있는 어머니들 우리인들은 나이를 공안 떠나가지고 항상 슬퍼하고 항상 기뻐하고 같이 분노할 수 있는 어머니가 계시다 하는 이 영광을 오늘 우리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천상 돌아가는 세상 꼬라지가 해춘하셔야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 뒤를 같이 함께 힘 모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몸 건강하십시오. 대답도 안 합니다. 네, 권학규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재미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빛이 났고요. 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사실 오늘 민가협 천회 집회를 하면서 이제 민가협 좀 후원도 더 열심히 하고 목요 집회 열심히 하자 이런 제안을 사실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가협 어머님들께 보살핌 받았던 양심수, 과거 양심수 분들께 그동안에 감옥에 있을 때 받았던 영치금을 다시 민가협에 내놓자 이렇게 제안하려고 했는데 저는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얼마 안 되는데 권낙희 선생님 많으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민가협 천회 집회 끝나고 나시면 CMS 가입도 좀 하시고 후원함에 지갑에 있는 것 열어서 이 민가협 후원도 좀 해주시기를 더불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사는 우리 진보정당에서 오신 분들의 축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그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목요집 함께 해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로 천회를 맞는 민가협 목요 집회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어머님들과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 깊이 존경과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93년 9월 23일 첫 번째 목요 집회가 열린 이후 벌써 21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민가협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걸어오신 길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또 이룩되어 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머님들의 뒤를 따라서 저희 젊은이들도 여기까지 함께 왔습니다. 우연일지 오늘 세월호 참사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 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에서 시작한 행동은 그 사랑이 이 세상을 바꿀 때까지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다시 어머님들 뵈면서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민가협 어머님들께서 걸어오신 한국 민주주의의 길, 그 역사를 부정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 청구서에는 이미 오래전에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국 사건들, 이미 재심 판결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조작 간첩 사건들까지 들어서 진보당을 강제 해산시켜야 한다는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자주, 민주, 통일,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온 그 길이, 그리고 6.15 선언, 14선언이 그 모두 위헌적인 것이며 우리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았던 광우병 위험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자는 촛불 집회나 제주 해군기지를 주민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움직임이나 밀양 손전탑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 움직임까지도 모두 북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진보당을 강제 해산시켜야만 한다는 것이 이 박근혜 정부의 논리입니다. 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요구한다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시키고 자주민주 통일을 위해서 함께해온 수많은 단체들을 기어코 해산시키고 말겠다는 것이 이 정권의 속내이고 그리고 진보당 강제해산 청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에 맞서서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당에 대한 강제해산을 막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20여 년 넘게 목요일마다 이 자리에 서셨던 민가협 어르신들의 뜻을 저희가 오롯이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온전한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날이 오고 어머님들의 사랑이 이 세상을 바꿔서 누구도 갇히지 않고 누구도 억울하게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까지 진보 정치가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하게 일하겠습니다. 민가협 어머님 정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님의 축사였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목요 집회에서 아마 발언하시는 게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새로 당내 선거를 통해서 공동위원장, 공동대표로 선출되셨다고 합니다. 녹색당 이유진 공동위원장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당 이유진입니다. 벌써 1000회가 되었네요. 그리고 2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민가협 어머니들께서는 이 목요 집회 말고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탄압받는 수많은 집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집회에서 노력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가협 어머니들께 빚진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고마운 마음, 이런 것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1000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바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죠. 국정원장이 그리고 국정원이 앞장서서 무고한 시민을, 그냥 시민 한 명을 간첩으로 만들어냈던 일이 올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탄생하기까지 특히 이 정권에서는 국정원의 그림자가 너무나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댓글 조작 사건도 그렇고요. 이렇게 국정원이 폐괴를 치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 국정원의 이 정권에 대한 개입, 그리고 이 정치에 대한 개입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치, 정의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당 이제 만들어진 지 3년이 되는 정당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현장에서, 밀양 송전탑 반대 현장에서, 그리고 핵발전소 반대 현장에서 열심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저희도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녹색당은 당론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그리고 양심수 석방을 정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두 가지 목표가 달성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예쁜 꽃다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 축사 청해 듣겠습니다. 예, 천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 어머님들께 천회를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떤 말로도 이 자리에서 어머님들께 드리기에 적당한 인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정말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보라색, 어머님들이 20년 동안 머리에 묶으셨던 그 보라색을 풍선에 담아서 저 멀리 하늘로 날렸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어머님들 저희들을 위해서 켜켜이 쌓아두셨던 그 마음속에 너무나 큰 짐들, 고통들, 시름들, 이것이 오늘 저 멀리 하늘로 날아간 풍선처럼 어머니들 마음을 가볍게 해드리고, 이제 두 번 다시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무고하게 옥에 갇히는 어머님들의 아들, 딸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 저희들이 어머님들의 이 감사함에 답을 드리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아프신 딸이 허리 아프실 때도 자식들 일 있다고 할 때마다 어디든지 나타나셔서 저희들 손 따뜻이 잡아주시는 어머님들 생각하면서 이제 양심수 없는 세상, 그리고 어머님들의 목요 집회가 더 이상 없는 세상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카네이션을 사서 어머님들 가슴에 하나하나 달아드리고 싶었는데 카네이션이 없대요. 그래서 오늘 장미꽃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함께 해주셨던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몇 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목요 집회와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열심히 싸우고 있는 단체지요. 우리 한국진보연대의 한충목 공동대표님 모시고 민가협과 함께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밌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영상을 딱 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숙연해져 버렸습니다. 1000번 참 긴 역사 아닙니까? 1000개의 학을 접으면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1000개의 학을 많이 접고 있습니다. 1000번의 기도를 드리면 하늘도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가협 천회 집회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도 감옥에는 수많은 우리 동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민가협 어머니들과 저의 인연이랄까, 아까 권낙기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감옥 여러 번 갔다 왔지만 사실 장기 선생님들 갔다 온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적죠. 근데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5번 감옥을 갔다 나왔는데 불이 나면 119가 제일 먼저 오지 않습니까? 감옥 가면 우리 민가협 어머님들이 제일 먼저 달려오세요. 그래서 경찰서에 갇혀 있으면 또 감옥에 가면 사실 아무리 마음으로는 결심하고 내가 꿋꿋하게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뭔가 주눅 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달려오셔서 경찰서 앞에서 농성하시고 집회하시고 접견하시고, 지금이야 접견 마음대로 하지만 예전에 접견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접견하시고 그리고 어머니 모습들을 딱 보면 그 순간 경찰과 공안 세력과 나의 힘이 역전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내가 한번 살아내겠다. 이들과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힘들이 불끈불끈 솟았던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감옥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민가협 생길 때부터 초창기 민가협 회원이셨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87살 되셨는데 자주 이런 자리 나오시지 못해도 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87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경험, 그것이 바로 민가협 활동이었다고. 그 활동을 하면서 우리 큰아들 충목이랑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같이 마음이 일치됐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민가협 회원이 아니셨으면 어떻게 그게 되겠는가, 그런 말씀 하십니다. 그게 바로 모든 민가협 어머니들의 마음이셨을 거예요. 제가 어느 때 감옥 3년을 사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3년 동안 보일러를 한 번 안 트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독방 감옥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일러 틀어놓고 따뜻한 곳에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이 아마 우리 민가협 어머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 1000번의 집회가 그저 집회가 아니라 저희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역사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근혜 등장하면서 예측컨대 또 한 번 감옥을 가야 될 것 같다는 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이 계시기에 떳떳하게 투쟁하고 저들이 잡아간다면 굴하지 않고 투쟁을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머니들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어머니께 우리들의 마음을 전달했으면 합니다. 맨 뒤에만 3번 같이 해주시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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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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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한충목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한충목 대표님 저렇게 어머님의 보일러도 안 드셨다는 감동적인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한 3년 가까이 징역 살았는데 저희 집에는 저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머님은 식사도 잘하셨고, 네. 많은 분들이 2004년 이야기를 하십니다. 2004년에 국가보안법 폐지 천인농성단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의도에서 그 추운 날 선생님들 어머니들 모시고 농성하면서 그때 국가보안법 폐지 못해서 지금 어머니들이 이렇게 10년 더 이곳에서 고생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아마 이런 책임감이 누구보다 크신 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는 인권중심 사람 소장님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집행위원장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박내군 소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예, 박내군입니다. 제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세계에서 온 관광객이 찾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통령궁 앞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흰 두건을 두르신 어머니들이 모이십니다. 5월광장 어머니들이십니다. 그 어머니들은 1977년 4월부터 매주 목요일 그곳을 지켜왔습니다. 그분들이 들고 선 프랭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산채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 군사정권에 의해서 납치됐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실종자들의 어머니들이 지금도 그곳을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은 워낙 연로하셔서 채 30분도 서 있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잠시 행진하고 그리고 발언 좀 하다가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이런 집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수요 집회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5월 강장 어머니들로 불리는 민가역 어머니들의 모교 집회가 있습니다. 모교 집회는 이번에 천회를 맞았는데 1993년 9월 23일 당시 김영삼 정부는 뭐라고 그랬느냐? 한국에는 양심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만적인 정부의 정책에 맞서서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가범법 폐기를 주장하면서 시작했던 것, 그게 모교 집회였습니다. 보랏빛 수건을 두른 어머니들은 21년을 여기 탑골공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21년이 지나서 당시에 40대, 50대 어머니들이 지금은 60대, 7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민가협을 상징하던 대표적인 인물이셨던 임기란 어머니, 서경순 어머니 같은 분들은 80대 중반에 병까지 겹쳐서 운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20년 넘는 세월 동안 양심수 석방과 국가범법 철폐를 한결같이 외치고 계십니다. 민가협 어머니들이 이 모교 집회를 통해서 이룬 성과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대표적인 일이 아마도 비저장장 기수들을 석방하도록 만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감히 얘기도 못하던 그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없었던 잊혀진 그 사람들, 그분들을 양심수로 당당히 명명하고 그분들을 이 자리로 호명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999년 2월에는 모두가 석방되는, 비저장장 기수가 모두 석방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만들었고, 그분들의 일부를 북송시키는 일까지 만들어내신 어머니들입니다. 모교 집회가 만약 아니었다면, 민가협 어머니들의 그런 노력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비저장장 기수들의 그런 이른 석방과 북송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2004년도에 국가보안법을 정말 폐지할 수 있을 것 같던 그런 분위기에서 어머니들 여전히 힘차게 싸우셨습니다. 그런 투쟁의 결과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엄청난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일들을 많이 줄여나갔습니다. 그런데 2004년까지는 그래도 모교 집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던 것 같은데, 한 10년 전부터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줄었습니다. 진보 진영 안에서도 양심수와 국가법법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모교 집회는 언론도 세상도 관심이 없는 양심수 가족들의 호소의 장이 되었고, 이 사안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라면 어떤 것이라도 발언하는 인권 강장으로 발전해 나갔지만 세상의 관심은 무척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예전보다는 수적으로 적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양심수들이 존재합니다. 국가범법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지난해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석기 의원 등 국가범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7명과 그리고 70대 노인의 몸으로 지금도 구속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존권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도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범법 폐지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한 단계 고양시키자는 그런 논의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민가협의 어머니들이 21년을 지킨 이 광장, 이 탁공공원 앞에서 어머니들의 외침이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이곳에서 어머니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머니들과 함께 양심수 석방, 국가범법 폐지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권주의 사람 박래우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